안녕하세요. 유라TV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빌딩 부자들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이 책은 개인적으로 이 작가님과 제가 굉장히 친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 빌딩 부자들 책에 등장한 빌딩 부자들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좀 굉장히 재밌게 봤던 책이고, 사실은 저는 재테크 공부할 때 이 책을 아주 오래전에 읽었고, 우연히 이제 이 책의 저자 성선아 기자님, 경제 전문 기자님 알게 됐고, 또 기자님 알게 되어서 이 책에 등장하신 분들도 만나 뵙게 됐어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노하우, 어떻게 그들은 빌딩 부자가 되었는지 그 놀라운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하나 맛배기로 제가 미리 말씀드리자면, 그 성선아 기자님이 저한테 한 말씀이 있어요. 그 강남에 있는 빌딩 부자들 중에 학벌이 좋은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그리고 책 안에도 실제로 통계가 있었는데 50명의 그 빌딩 부자들 중에 스카이 출신은 몇 명 되지 않았어요. 정말 손에 꼽힐 정도였고, 서울대 출신은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더 대단한 거는 서울대 연고대 출신의 이 사람들은 자수성가형 부자가 아니라 부모님이 돈이 많아서 빌딩을 가지게 된 케이스라고 하니까, 공부를 잘하는 것과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빌딩 부자가 되는 것과는 큰 관련이 없다는 그런 실제를 알게 되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빌딩 부자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정말 저는 돈 벌고 싶고 부자 되고 싶은 분은 누구라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프롤로그에 이런 말이 있어요. 100억 빌딩 부자도 처음엔 10만 원짜리 월세부터 시작했다. 이게 되게 핵심이에요. 제가 실제로 만나본 빌딩 부자들은 어렸을 때 정말 가난하고 막 진짜 힘들게 살았던 분이 있었어요.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나온 빌딩 부자도 있었어요.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한, 얼마나 힘들었으면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내가 가난하고 힘들고 학벌이 없는 사람들은 꼭 이 책을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빌딩은 가지고 있지만 월세는 받지 못하는 빌딩 거지가 있을 수 있다. 인터뷰 과정에서 빌딩을 4-5채 소유하고도 임대료를 받지 못해 골머리를 앓는 자산가들을 여러 봤다. 그래서 빌딩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월세가 잘 들어오는 애가 중요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2년 후, 5년 후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10년 후, 20년 후에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심지어 월 임대료가 1,000만 원 가까이 나가는 신림동 번화가 1층에서 임대료를 이보다 절반이나 싼 500만 원만 받는 경우도 봤다고 말했다. 이런 빌딩은 그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된다. 자, 월 임대료가 1,000만 원인 번화가에서 어떤 빌딩은 500만 받고 있대요. 그 임대료가 싸요, 비싸요? 싸죠. 이런 싼 빌딩이 먹잇감이 된다는 거야. 왜요? 자, 임대료가 싸면 빌딩은 싸게 팔 수밖에 없어요. 수익률 맞춰서 파니까. 근데 500만 원짜리를 받아서 나중에 1,000을 올릴 수 있겠죠. 주변 시세가 1,000이니까. 자, 반대로 주변 시세가 다 500이에요. 근데 어떤 빌딩만 1,000이에요, 월세가. 근데 그걸 소개를 해주면서 여기는 월세가 정말 많이 나오는 좋은 부동산이에요 라고 하면 그걸 사면 안 되죠. 그 시세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자, 1,000만 원짜리 월세가 500이 되면요, 정확하게 빌딩 값은 반토막이 납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비싼 상가가 좋은 게 아니다. 그리고 임대료가 주변보다 이렇게 많이 비싼 경우 렌트프리라고 해서요, 뭐 들어갈 때 12개월은 무상임대, 돈을 10원도 받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월세를 세게 쓰는 거야. 좀 쓰겠죠. 1년 동안 안 내도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상가를 보실 때 임대료가 비싼 것을 의심하고 해야 돼요. 근데 그 빌딩 부자도 이런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어요. 성장하는 상권 조건에는 상업지역이 반드시 포함된다. 상업지역이지만 아직 건물이 많이 들어서지 않는 지역이 그가 주목하는 투자처다. 그는 처음 재테크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월급의 10% 정도 임대 수익을 목표로 하라고 조언했다. 만약 월급이 300만 원이면 월 30만 원의 임대 수익만 나와도 좋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욕심을 부리지 말고 차근차근 시작하자고 얘기하고 있어요. 발품을 정말 많이 팔아서 빌딩을 산 빌딩 부자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코너에 있는 건물이 왜 좋은지도 몰랐어요. 그냥 양면이 보이니까 좋겠거니 생각했죠. 나중에야 건물을 지을 때 높이 제한 규제를 덜 받는 장점이 있다는 전문적 지식까지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이 사람도 타워 팰리스, 고급 빌라 등 주택 거래부터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난 6년간에 20건의 빌딩을 매매했다고 해요. 그리고 1년 동안 1,000개의 건물을 보러 다녔다고 합니다. 자, 이게 정말 팩트예요. 여러분도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으시면 많이 보러 다녀야 돼요. 그게 빌라든 땅이든 아파트든 상관이 없어요, 종목을. 이런 빌딩 부자들도 1년 동안 1,000개씩 보러 다니는데 물건을 쬐끔만 보고 뭐 한두 개, 서너 개만 보면서 이게 좋아요, 저게 좋아라고 많이 물으시거든요. 발품을 너무 안 팔고 부동산을 살려고 하면 잘 되기가 힘들다. 그래서 정말 부자들은 노력하는 게 다르구나. 1년에 1,000개면 정말 많거든요. 100개도 아니고. 자, 여기에서 31의 원룸을 지어서 월세를 받는 수익형 부동산을 시작한 어떤 빌딩 부자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부동산에 관심이 있었대요. 중학교 때부터 예쁜 집을 보러 다니는 걸 좋아했다고 합니다.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죠. 부모님이 집 보러 다니실 때 같이 다니면서 집 구경하는 게 굉장히 재밌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빌딩 부자와 이 책을 쓰신 성선아 기자님이 식사 자리를 마련을 했대요. 근데 이제 그분이 식당 장소로 예약을 해가지고 불렀는데 좀 길을 잘 못 찾았다고 합니다. 그 빌딩에 있는 길을 잘 못 찾았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했대요. 기자님, 보기보다는 허술하십니다. 잡았던 젓가락을 놓을 뻔했다. 허를 찔린 느낌이었다. 인터뷰 장소를 찾으며 길을 헤맨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위치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전화통화로 빌딩의 위치를 듣고 왔다가 10여 분을 인근에서 뱅뱅 돌았다. 필자는 부끄러움에 귀까지 얼굴이 빨개졌다. 그러면서 이 빌딩 부자님 이렇게 얘기했대요. 요새는 인터넷으로 위성사진까지 다 볼 수 있다. 자기는 젊은 여성분이라 레스토랑을 모실까 한정식집으로 모실까 엄청 고민을 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 상대 여자 기자는 이렇게 장소 하나 빨리 못 찾아왔다고 약간 면박을 줬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어떤 약속을 잡든 장소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대요. 그래서 이렇게 빌딩 부자를 인터뷰할 때마다 꼭 하나씩 배우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경매로 또 돈을 번 빌딩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가 천기누설하듯 몇 가지 비법을 알려줬어요. 이건 진짜 비밀인데 역세권의 경매로 나온 여관을 잡으세요. 330제곱미터, 그러니까 100평. 전후의 여관은 대출이 어려워 경매로 나오는 물건이 많습니다. 그리고 용도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변경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됩니다. 실제로 망해가는 여관이 되게 경매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저걸 어떻게 수리하지? 그리고 내부를 잘 볼 수가 없잖아요. 일단 낙찰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안에 구조가 어떤지 얼마나 썩어 있는지도 모르고 진짜 그 방방방을 다 리모델링을 새로 하려면 돈이 화장실도 새로 하고 하면 얼마나 많이 들까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쳐다를 안 봤는데 이분은 그거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바꾸면은 된다라고 보셨어요. 역세권에 여관, 지방에는 여인숙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나오죠. 그리고 대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짓는 빌딩 부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노하우를 알려줬어요. 건축을 하시는 분이었는데요. 그가 대지를 매입할 때 중시하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다. 유동인구를 유발할 수 있는 횡단보도,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진입도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남향 등이다. 그는 이면도로 땅이라도 큰 도로에서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 진입도로가 넓어서 출입구의 위치가 좋아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100억 원) 이상의 빌딩 자산가가 되려면 적어도 10번 이상의 부동산 매매를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온갖 일들을 다 경험하게 되죠. 배신, 사기, 음모 등 이런저런 일들을 겪다 보면 깨달음이 옵니다.
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혹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남을 속이면 이렇게 잘못되는구나. 남을 도와주면 또 나에게 돌아오는구나. 한마디로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죠. 부동산 1진이 되기 위해서는 진입을 가장 처음에 한다는 뜻 같아요. 때를 잘 알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발품을 팔아야 한다. 네트워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는 부동산 업계뿐 아니라 다른 업계 사람들과도 활발히 교류를 해야 고급 정보를 얻고 흐름을 읽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솔직히 빌딩이나 토지 투자의 성공을 좌우하는 건 자기 실력이 아니라고 봅니다. 첫째로는 운이 많이 따라야죠. 물론 발품과 정보도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운이죠. 저는 이분이 되게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좋은 빌딩을 사고 좋은 땅을 사고 이러려면 운이 따라야지 그 물건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아무리 발품을 팔아도 만나기가 힘들어요. 부동산을 아무리 가도 1년 내내 가도 정말 좋은 땅, 좋은 상가가 나에게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파트랑은 되게 다르거든요. 이런 상가 토지는. 강남의 유명한 알박기 땅인 윤 빌딩은 삼성 측에 3.3제곱미터당 2억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했다가 보기 좋게 거절당했다. 그러나 윤 씨가 유명을 달리하자 자녀들이 그 땅을 팔고 분할 상속했다. 그가 축적한 부가 공중분해된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정말 좋은 땅, 정말 좋은 빌딩을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식들과 부인은 몰라요. 이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지. 오히려 이렇게 상속이 되잖아요. 그럼 자식들은 서로 그걸 나눠 가지려고 해요. 뭐 100억짜리 빌딩이면 뭐 20억씩 나눠 가진다던가, 뭐 90억 빌딩이면 30억씩 이렇게 그 돈에 눈이 멀어서 그 부동산 가치는 알지 못한 채 팔아버려요. 그래서 부자들은 자녀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걸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부자들이 죽기 때문에 영원히 돈을 싸들고 가지 않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다시 매수를 해서 또 벌 수 있는 거죠. 어떤 빌딩 부자는 아깝게 놓친 두 번의 기회가 있었대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뭐 강남이고 두 번째 기회는 양재동 말죽거리였어요. 당시 시세로 말죽거리는 3.3제곱미터당 40원에 불과했다. 그때 돈으로 400만 원이면 말죽거리 일대를 다 살 수 있었다. 그러나 이때도 그는 굳이 그 땅에 투자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지금의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 자리가 죄다 배나무밭이던 시절이었죠. 지금의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을 맡으며 강남의 배나무밭에 현대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다 이런 얘기하면 옛날에 기회가 정말 많았죠. 빌딩 부자는 자신의 가치를 높여서 부자가 되는 것이 단순한 재테크로 부자가 되려는 것보다 훨씬 윗길이라는 점을 일깨워 주었다. 그러니까 빌딩 부자는요, 부동산 재테크만 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일로 돈을 열심히 벌어서 그걸로 빌딩을 산 거죠. 실제로 제가 만나봤던 빌딩 부자들은 정말 자기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뭐 부인이랑 같이 하기도 하고 사업체를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빌딩은 뭐 사옥을 산다든가 아니면 또 뭐 임대 수익 창출, 매매 차익 이런 걸로 투자를 한 거죠. 빌딩 개발 유형 중에서 다수를 차지한 것은 토지 매입 후 신축이었다. 일단 빌딩을 지을 땅을 먼저 확보해 놓고 이후 꾸준한 준비를 통해 공사에 들어갔다. 이들이 최초로 땅을 매입한 시기는 80년대가 가장 많았고 2000년부터 2005년 사이도 예상외로 많았다. 하지만 전국의 땅값이 수직 상승한 2005년 이후의 매입은 드물었다. 그래서 최근에 산 사람보다는 옛날에 땅을 사는 사람들이 좀 많았다. 그래서 땅을 사서 신축을 하는 방식으로 빌딩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또 매입 경로. 자, 어떻게 빌딩을 살까에 대해서 궁금하죠? 이 저자분은 50명의 빌딩 부자 인터뷰에서 통계를 냈어요, 자세하게. 그래서 되게 신뢰감이 가는 내용이 많아요. 매입 경로에 있어 한 가지 놀라웠던 점은 전문적인 빌딩 거래 업체를 통한 매매 건수가 낮았다는 점이다.
빌딩 부자들이 가장 선호한 방법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였고 그 다음이 지인을 통해서였다. 하지만 공인중개사 역시도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경우가 많았다. 결국 공개된 시스템보다는 개인적 인맥으로 매입하는 경우가 많은 셈이다. 지인 소개. 공인중개사도 결국에는 지인 소개. 그래서 완전 공감. 네. 우연히 들어가서 뭐 우연히 사고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게 중요하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대학 졸업장은 없지만 살아있는 지혜가 있다라는 꼭지가 있어요. 50명의 빌딩 부자 중에서 소위 말한 스카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은 몇 명이나 될까? 그들의 프로필을 일일이 찾아서 출신 대학을 조사해봤다. 놀랍게도 서울대 출신은 단 한 명뿐이다. 변호사 출신인 그는 사실 우리 관심 범위에 드는 빌딩 부자를 하기 힘들다. 선친께서 물려주신 땅에 대출 없이 자기 돈으로 빌딩을 지었기 때문이다. 고려대와 연세대도 드물었다. 각각 3명과 2명씩이었다. 하지만 이들 역시 자수성가형 빌딩 부자라 할 순 없다. 본래 집안에 자산이 많았다. 빌딩 업계의 입지전적인 인물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학력이 썩 좋지 않거나 아예 고졸인 경우가 많았다. 전공도 전혀 무관하다. 연극영화과 출신도 2명이나 있다. 공부 잘하는 머리, 투자 잘하는 머리, 사업 잘하는 머리는 다 다르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한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무시당할 수 있지만 이들이 사회에 나가선 공부 잘하는 모범생들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말이 성선아 기자님은 예전에 많이 들었지만 마음에 와닿지 않았대요. 하지만 이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벌주의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알게 됐대요. 배움이란 정규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얻을 때 더 오래 간직할 수 있는 것이다. 자만하지 말자. 명문대 나왔다고 뭐 이런 얘기도 써 있어요. 그리고 가슴으로 얻는 학습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명문대를 나와도. 우리 명문대를 안 나오신 분들은 함께 기쁨으로 우리도 더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좀 못한다. 그러면은 우리 아이는 빌딩 부자가 될 아주 확률이 높은 아이예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빌딩 부자들은 틈만 나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굳이 물건을 사지 않더라도 시세를 물어보거나 정보를 얻는다고 했다. 휴일에도 쉬는 법이 없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늘 땅을 보러 가거나 물건을 보러 가는 등 항상 부지런히 돌아다닌다.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 더해요. 진짜 공인중개사를 가지 않는 사람은 계속 안 가. 근데 가는 사람은 계속 가요. 그래서 계속 가는 사람이 시세를 잘 알고 좋은 정보를 많이 알고 금매도 빨리빨리 파악을 하는 거죠. 부지런합니다. 빌딩 부자들은 항상 최악의 경우를 미리 계산해 둔다. 이들은 정 안 되면 직접 살거나 장사를 하겠다는 대안을 머릿속에 그려둔다. 맞아요. 제가 아는 빌딩 부자들도 만약 여기에 뭐가 안 들어오면 내가 무슨 장사를 해야지 이런 플랜이 다 있었어요. 실제로 수천억대 빌딩 부자들과 식사를 하고 대화를 했지만 겉으로 봐서 그들이 우리와 다른 뭔가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느낄 수 없었다. 온몸에 명품을 휘감고 다닌다거나 말끝마다 돈 자랑하는 빌딩 부자는 만나지 못했다. 드라마 속 주인공 같은 빌딩 부자는 현실 속에 없었다. 수천억대 자산가인 한 빌딩 부자는 초등학교 때부터 부동산과 주식에 대한 기초적인 것들을 배웠다. 재산의 규모는 줄 수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능력을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현재 초등학생인 자신의 자녀들도 돈의 중요성과 관리 능력을 가르치기 위해 금융 캠프 같은 데 보낼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밥상머리 경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선 대부분 빌딩 부자들이 공감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빌딩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다뤄봤습니다. 사실은 빌딩을 어떻게 하면 잘 사는가에 대한 스킬은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은 책이고, 실제 제가 이 빌딩 부자들 많이 만났잖아요. 이 성선아 기자님을 통해서 언니 출간 기념회 할 때 제가 같이 봤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뭐 다른 모임에서 사석에서 보기도 하고 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제가 이 영상 밑에 링크에다가
그 빌딩 부자들과 함께 모임했던 날 포스팅한 거 있거든요. 그거 달아볼 테니까 한번 들어가서 구경하셔도 좋겠고요. 이 책을 한번 읽어서 평범한 사람도 빌딩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책 가지고 올게요. 또 만나요.